컴퓨터 프로그래밍 랭귀지 중에서 요즘 가장 핫한 게 뭐냐고 제가 질문을 하면 파이썬이다, 자바스크립트다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정답은 내추럴 랭귀지예요. 그러니까 한국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이게 이제 컴퓨터 다 이해하잖아요. 제 말을 가장 큰 변화죠. 저희가 이제 협업 도구들을 소개를 드리면 협업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있는 고객이 있고 환경이 안 되는 고객이 있어요. 여전히 트래디셔널 고객 중에 중간중간에 무조건 윗분들한테 승인받아야지만 다음 단계 가는 데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런 기술들을 쓸 수가 없어요. 저희가 C레벨들 대상으로 한 113분 대상으로 서베이를 했거든요. 모든 인더스트리에 계신 분들 대상으로 제너레이티브 AI를 가지고 어디에 접목하시고 싶습니까? 라는 서베이를 했는데 그분들이 대답 중에 제일 많이 나온 영역이 고객과의 인터랙션을 통해 가지고 고객 서비스 향상하는 거. 또 인더스트리 간에 그 영역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객 서비스 향상하는 게 첫 번째로 가장 많은 점수가 나왔고요. 두 번째는 회사에 보시면 굉장히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있어요. 그 데이터로부터 내가 원하는 인사이트를 이렇게 빠르게 자연어로 물어서 대답해서 답하고 얻는 거. 그러면 필요한 레포트도 만들고 필요한 선물도 하고 이런 걸 빠르게 해주는 거. 그러니까 굉장히 방대한 데이터셋에서 인사이트를 빠르게 추출하는 거. 그게 두 번째로 제일 많았고요. 세 번째로 많이 사용하는 거는 코딩 같은 영역이에요. 그다음에 창작물 같은 거 만드는 거. 마케터들이 원하는 이미지나 비디오, 오디오 같은 걸 통해 가지고 내가 원하는 창작물을 빠르게 만들고 싶어. 그걸 개발자로 생각하면 개발 코딩 같은 프로그램 같은 거를 내가 원하는 랭귀지로 빠르게 만들어주고 싶어. 성능을 좋게 만들려면 어떻게 하고 싶고 이렇게 질문하면 답해가면서 원하는 걸 도와가면서 코딩도 하고 싶어. 이런 것들을 다 창작물에 해당하거든요. 제가 이거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세상에 가장 핫한 프로그래밍 랭귀지가 뭐냐고 생각하냐고 물어요. 컴퓨터라고 하면 0, 1밖에 모르는 게 컴퓨터잖아요. 근데 컴퓨터 프로그래밍 랭귀지 중에서 요즘 가장 핫한 게 뭐냐고 제가 질문을 하면 파이썬이다, 자바스크립트다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정답은 내추럴 랭귀지예요. 그러니까 한국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이게 지금 프로그래밍 랭귀지잖아요. 이게 이제 컴퓨터 다 이해하잖아요. 제 말을. 그다음에 잉글리시, 영어도 이해하죠. 저 100개 이상의 언어를 지금 지원하고 있거든요, 구글이. 그러면 그냥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대화하는 거를 컴퓨터가 이해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변화죠. 그게 저희 근간이 되는 언어 모델이라고 하고요. 저희가 이제 이 라지 랭귀지 모델을 하잖아요. 라지 랭귀지 모델의 의미는 굉장히 대량의 데이터셋에 있어서 언어를 다 이해를 하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거를 사람과 비슷하게 이해하는 거. 그게 라지 랭귀지 모델이 근간이고 그 근간으로 제가 여러 가지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어요. 그게 이제 이미진이다 그러면 내가 텍스트로 가방 만들어줘. 가방 이미지 딱 만들고 봄 상품 캠페인 만들려고 하니까 필요한 이미지 만들어줘. 그리고 슬라이드 만들어줘. 이런 게 다 이미진 모델이거든요. 그다음에 제가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를 스피치 텍스트나 텍스트 스피치 같은 이렇게 보이스 형태로 바꿔주는 모델도 있고, 멀티모달 해가지고 이미지랑 텍스트를 막 섞어주는 모델, 또 코딩 만들어주는 코드쟁 모델, 이런 모델들이 다 저희가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하는데, 그 파운데이션의 의미가 굉장히 대량의 데이터셋을 프리 트레인드 해갖고 사람들이 쉽게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파운데이션 모델이에요. 그런 언어 모델하고 파운데이션 모델이 합쳐지게 되면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현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은 거죠. 네. 그 고객들이 이 제너레이티브 AI 할 때 제일 두려워하는 영역이 바로 그거예요. 내 데이터를 구글이 혹시 보지는 않을지, 그다음 내 데이터 가지고 트레인된 거를 다른 고객한테 사용하지 않을지, 그게 고객들이 제일 이제 염려하는 부분인데, 당연히 저희는 엔터프라이즈를 위한 솔루션을 가지고 있어요. 컨슈머를 위한 솔루션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드라고 하는 게 저희 컨슈머용이에요. 컨슈머용은 개인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무료로 배포를 하면서 개인들이 자기가 원하는 걸 질문하고 답하는 거고, 저희가 이제 기업들이랑 하는 거는 엔터프라이즈 솔루션이거든요. 엔터프라이즈 솔루션 저희가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를 지원을 하고 그 아키텍처 내에서 솔루션들을 지원을 해요. 그 아키텍처는 고객 데이터는 고객의 테넌트 안에 있어요. 고객의 클라우드 환경이 있고 구글이 가지고 있는 이 클라우드에는 구글이 지원한 언어 모델이나 파운데이션 모델만 거기 들어있어요. 고객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면 고객 데이터를 파운데이션 모델 가져와서 고객의 사이트에서 트레이닝을 하고요. 트레이닝된 결과는 어댑터 레이어라고 해서 고객의 사이트 안에 저장이 돼요. 그래서 고객 데이터, 지금 트레이닝 인풋 소스인 데이터랑 트레이닝된 어댑터 레이어에 저장된 것들은 다 고객의 테넌트 안에 있기 때문에 고객이 권한을 다 가지고 IP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권한에 대한 통제, 제어도 고객이 직접 합니다.
거기는 저희가 범접하지 않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고객이 편안한 환경에서, 시큐어한 환경에서 여러분의 데이터를 가지고 얼마든지 쓸 수 있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합니다. 조직의 영향이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제네아이가 갑자기 이제 하드가 되어서 나온 지 1년 됐잖아요. 저도 이 지난 1년 동안 제일 많이 한 게 우리 직원들 기술 트레이닝 시키는 걸 제일 많이 했습니다. 일단 우리 직원들이 알아야 되고, 우리 직원들이 알고, 우리 고객들을 또 이네이블 시켜야 되고, 고객들이 알아야지만 저희랑 같이 이제 프로젝트를 하니까, 그래서 이네이블 시키는 역할을 제일 많이 했고요. 두 번째는 이 조직이 또 이렇게 가지고 있는 문화랑 또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 솔루션 중에 듀엣 AI라는 솔루션, 대표적으로 오피스 도구 같은 걸 얘기를 하는데요. 그 저희 용어로는 워크스페이스라고 불러요. 그 안에 보면 많이 사용하시는 뭐 지메일이다, 뭐 닥이다, 슬라이드 이런 게 다 들어있는데, 이거 가지고 저희 협업을 해요. 직원들 간에 협업도 많이 하지만 생산성을 더 많이 향상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 닥을 가지고 이번에 봄에 출시할 뭘 만들기 위한 슬라이드를 같이 만드시다라고 하면 이 솔루션은 다 협업 도구예요. AI를 마치 그냥 옆에 동료처럼 같이 사용하는 협업 도구인데, 닥에서 요 부분은 뭐 A라는 분이 제일 잘하시니 요분 A라는 분, 요건 B라는 분 각자 해야 될 업무를 딱 분량을 나누고 동시에 거기다 대고 바로 슬라이드를 만드는 거죠. 근데 저희가 이제 고객한테 가서 그런 협업 도구들을 소개를 드리면, 협업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있는 고객이 있고 환경이 안 되는 고객이 있어요. 예를 들면 닥을 만들 때 요즘 그 협업 도구가 지원해 주는 게 굉장히 발전되어 가고 있거든요. 우리는 무조건 협업 도구에 시작하는 이 닥의 드래프트를 관리자분한테 승인을 받고 시작해야 됩니다. 라든지, 저희가 닥을 만들 때마다 닥이 점점 이제 진화되어 가고 있을 때마다 주기적으로 윗사람한테 승인을 받아야 된다든지, 이런 조직을 가진 분도 계세요. 그 다음에 저희 도구 중에 구글 미트, 화상 회의를 하면 알아서 회의 내용을 서머리도 해주고, 이걸 액션 플랜도 잡아요. 그래서 언제 모여서 뭘 하자 그러면 캘린더에 인비테이션도 날리거든요. 이런 기능이 지금 다 AI로 자동화되어 있는데, 윗사람한테 인비를 막 날린다든지, 액션 플랜을 내가 저한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윗분들한테 승인받아야 돼요. 이런 조직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조직의 문화랑 굉장히 많이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역량 강화, 직원들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조직의 문화도 제네아이는 기술이잖아요. 이 기술을 지원하는 문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협업 같은 게 좀 자유롭게 되고, 꼭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에서 일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환경이 좀 지원돼야지만이 이 제네아이를 훨씬 더 빠르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기업들을 만나면 트래디셔널 고객분들이 계세요. 특히 제조사 고객들이 많이 그러는데, 거기는 하나하나 중간중간을 다 승인받아야 되는 문화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요즘은 리더분들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리더분들이 일하는 환경에 대한 변화를 하려고 좀 더 발전시키고 편하게 하기 위한 것도 많이 지원하고 있지만, 여전히 트래디셔널 고객 중에 중간중간에 무조건 윗분들한테 승인받아야지만 다음 단계 가는 데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이런 기술들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술들을 접목을 하려면은 사실 그러한 문화들을 기술을 잘 수용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화를 시켜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조금 더 플렉서블하고 하이브리드 환경의 모델, 지금 사회가 가고 있는 이 환경을 좀 받아들이고 유연하게 받아들인다면 제네아이가 훨씬 더 빠르게 회사의 업무에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자가 자기 일에 오너십을 갖고 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만이 협업이라는 의미가 있고, 협업 도구가 지금은 AI가 또 다른 하나의 직원이잖아요. AI랑 나랑 같이 협업해가고 우리가 다 같이 팀워크의 향상을 위해서, 그게 바로 프로덕티비티를 늘려주고 업무 효율성을 늘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업무 효율성을 가장 쉽게 늘리려면 이렇게 협업 도구를 써서 빠르게 뭔가 생산을 만들어가는 거, 또 개발자들이 또 빠르게 할 수 있게끔, 또 창조 크리에이티브한 생산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우리 파운데이션 모델 써서 빠르게 해준 거, 이런 것들이 가장 업무 효율성에 대표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화상회의 같은 것도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럼 화상회의 하면 여러 명이 다 같이 들어오죠. 그리고 우리가 회의하는 거를 얘가 듣고 회의의 줄거리 같은 걸 요즘 다 요약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요때 나왔던 내용들을 뭐 1, 2, 3, 4에서 액션 아이템 딱 잡고, 그럼 액션 아이템에 해당하는 것 중에 누가 언제 뭐 해야 되고 이게 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캘린더에 인비테이션 다 날리고 짜라락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액션 중에서 뭔가 누구한테 메일을 보내야 돼. 그러면 헬미 라이트 이렇게 하면 메일도 얘가 드래프트 다 만들어주거든요. 나왔던 것 중에 썸머리 딱 해가지고 드래프트 메일도 다 만들어주고, 그럼 메일 만든 거 보고 제가 바로 리플라이 해도 되고, 조금 수정해갖고 리플라이 해도 되고, 이런 것들이 그냥 일련의 과정으로 쭉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들어와 있는 사람은 그의 액션을 누구나 다 쉽게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만약 회사의 구조적으로 문화인을 쭈르륵 할 수 없게끔 누가 뭐 중간중간에 뭔가 다른
체크해야 될 게 있으면 그 프로세스가 조금 더 바뀌어야 되는 거죠. 제가 아는 고객 중에 생성 AI를 정말 잘 쓰는 고객이 있고요. 그걸로 회사가 직접 라지 랭귀지 모델을 만들기도 하고 엄청 오랫동안 투자를 해온 고객도 계시는데 그 고객분들이 가장 먼저 프로젝트 한 것들이 자기 자체의 날리지 쉐어링 시스템 만드는 걸 제일 먼저 하시더라고요. 본인들 시스템도 직원들이 많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궁금하면 시스템에 들어와서 이렇게 묻고 답하면서 나 AI를 가지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뭐가 필요해? 이런 공부하고자 하는 내용들도 다 알려주고 방법도 알려주고 이런 거를 가장 먼저 하더라고요. 당연히 직원들도 계속 학습이 되고 에네이블 돼야지만 더 잘 쓸 수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자기 직원들 위한 프로젝트를 제일 먼저 했습니다. 자산의 날리지 쉐어링 시스템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A라는 프로젝트를 하고 싶어.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 화장품 회사에 캠페인 만든 프로젝트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리고 이렇게 물으면은 이미지 모델을 이렇게 써갖고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고 얘가 어떻게 하려고 같은 걸 답이 나오게끔 본인들이 해본 날리지도 다 저장을 시키고 기본적인 AI 같은 학습 같은 자료도 다 저장을 시켜가지고 쓰게끔 하는 것들을 가장 먼저 했습니다. 유사한 사례로 그 회사가 팔고 있는 제품들이 있어요. 그 회사가 팔고 있는 제품들을 사는 고객들 있잖아요. 그들의 고객들한테 서비스를 하는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웹사이트를 저희가 제너레이트 AI 가지고 모더나이제이션 한 적도 있어요. 그 웹사이트에 그들이 판 솔루션들을 올리면 옛날에는 고객이가 파트너들이 와서 보고 키워드로 내가 뭘 사고 싶어 그러면 유사한 제품들을 보여줬었는데 지금은 이제 생성형 AI로 내가 원하는 제품은 메모리 몇 사이즈 뭐에 이렇게 자세하게 좀 질문을 던지면은 얘가 답을 주기도 하고 그 답이 예전에는 텍스트였다라고 하면 지금 이미지도 같이 주고요. 이미지별로 요 이미지는 얘는 메모리 사이즈가 얼마짜리 뭐다라고 정하게 그 이미지랑 텍스트를 같이 주는 게 제가 멀티모달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쉽게 그 엔드 유저들이 볼 수 있도록 결과도 주고 다른 파트너들이 서로 Q&A 하는 것도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웹사이트 모더나이징 하는 프로젝트를 하는 고객도 있습니다. 그 고객 입장에서는 기존 웹사이트보다 그게 훨씬 더 편한 게 내가 원하는 거를 자연어로 물을 수 있어. 답도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섞어갖고 막 줘. 그러니까 엔드 유저들 입장에서 보기도 좀 편하네. 이런 것들을 저희가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드렸던 것들은 사실은 B2B든 B2C든 다 적용이 가능한 건데 C랑 B의 차이점은 보안, 시큐어한 보안 환경 이런 것들이 고민을 B2B는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고객 환경에서 원하는 시큐어된 환경의 리퀘어먼트를 다 들어줄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게 차이인 거고 생각해 보시면 유용하게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제네아이라고 하면 가장 크게 달라진 게 조금 더 퍼스널라이즈 돼서 뭔가 어시스턴트 하는 게 옛날보다 훨씬 더 자연스럽고 다 인간이랑 대화하듯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창작물에 대한 뭐든 같은 것들을 쉽게 만들 수 있다는 거 가장 크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변화인데 B2B든 C든 접목할 수 있는 영역은 굉장히 다양하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